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소식 전하기 전에 긴급 교통 정보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지금 대구 부산 고속도로입니다. 대구 방향이고요. 생림 2터널 현재 1차로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전방 잘 주시하셔서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이고요. 생림 2터널입니다. 현재 1차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알려오셨네요. 오늘도 위원님 저희가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죠? 네,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양보를 안 하면서요. 8월부터 12월 사이 월 평균 보행자가 165명이 숨지고 있는데요. 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자는 교통문화 운동과 또 도로법 개정과 그리고 선진국이 실용성을 입증한 노인도로 횡단 5원칙 제정 등 보행자 우선 제도 도입을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자율주행차 시조인 신호등 연동자동차 기술과 또 교통 상황을 인지해주는 스마트 도로로 바뀌어간다는 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정부 합동으로 나선 게 바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인데요. 네. 좀 가장 허망한 희생이 보행 사고를 막자는 건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보행자 중심적인 이번 교통문화 운동은요, 범정부 차원에서로 볼 수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데요. 네. 1월에서 8월은 월 평균 121명이 보행사고로 희생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9월과 12월 사이 사망자 수도 165명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보행자의 통행 중에 숨진 사망자 비율이요, 2014년 20.3%에서 지난해는 23.1%로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네. 올해 슬로건도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일단 정지보다는요, 더 보행자가 우선해야 할 그런 선진 교통 문화의 핵심인 동시에 바로 보행자 존중과 배려로서 곧 생명의 중시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운전자는 보행자와 접촉 빈도가 높은 큰 횡단보도 주변에서는요, 더더욱 보는 즉시 멈춤을 이해한다는 건 의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법을 안 지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근데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서도요. 10명 네. 중 9명의 운전자가 정차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도로등법 제27조 1항은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다면 교차로 우회전을 포함 모든 도로에서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 규정을 아예 안 지키거나 완전하게 이렇게 멈추지 않아서 보행자가 쭈삣쭈삣하다가 발생한 사고 역시 운전자 과실로 돌아갑니다. 네. 교통 선진국인 미국은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정지하는 데 반해 프랑스와 독일, 호주에서는요,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합니다. 네. 보장받을 횡단보도에서도 사고를 당하는데 예측이나 예고 없는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에 운전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더 위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에 불과해 결국 아까 말씀하신 10명 중 9명이 양보를 안 한다는 사실이 됐습니다. 네. 시속 30km 도로 실험에서는요, 수신호로 횡단 의사를 나타내면 약 52.9% 정도가 감속을 해준 데 반해 수신호를 안 했을 경우는 34.5%만 감속하는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단횡단, 특히 야간의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치명적인 사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된 7,594건의 횡단보도 중 사고가 2,853명의 희생으로 됐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과 또 아까 말씀드린 도로횡단 5원칙 개정에 돌입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800여 명 결코 적은 수가 아닌데요. 네, 법이죠. 제27조 제1항입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는요, 횡단 위험과 방해 금지 조항인데 횡단의사 표시까지 무시를 한다니까 해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생산국 국민다운 교통문화도 열악한데 네. 면허증 취득은 더 쉬워지고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안전의식 부재에 묻힌 일종의 보행 문화의 방증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내가 차를 타면 운전자 입장이 되지만 반대로 차에서 내리게 되면 보행자로 바뀐다는 거는 당연한 이치인데도 이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자신을 아끼지 않은 것과 다를 바도 없는 셈인데요. 국회 포럼에서 제정을 촉구한 노인 도로 횡단 5원칙과 또 8개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운동 목표는요,
모두가 373명의 횡단보도 보행자 시상을 막아보자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교통포럼 안전 대표인 이춘석 의원은요. 노인 10만 명당 2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런 희생 비율을 보게 되면 0.6명이 14세 이하 사망사고보다 무려 36배가 높다고 했는데요. 네. 문제는 50% 이상이 보행 중에 발생됐고 이 중 절반은 도로 횡단 중에 발생돼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보행인도 주변을 살피는 이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네. 고령 보행자 위험 수위가 어린이보다 높게 나타난 것 같아요. 네. 근데 안전한 도로 횡단 규칙 제정과 그리고 교차로 내 우회전 안전 수칙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오래전에 법을 정의했던 이런 관습이 사고를 부르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해보면요.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가 보이지 않고 횡단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는 이런 의식과 또 뒷차에 시달리는 이 재촉도 또 하나의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교차로 사고 17%와 또 보행사고 1.3명을 보게 되면 교차로 사고 6건 중에 한 건이 상시 통과가 가능하다는 이런 권리만 알고 의무를 모르는 이런 우회전 차량 운전자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교차로 보행사고 33,000여 건에서는요. 17%는 우회전하던 차량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 교차로 우회전 때 적신호를 허용하는 나라 하면 우리나라가 있고 좀 네. 미국도 있고 캐나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다른 국가에서는 신호가 우선인가 봐요. 네. 보행자 안전 보호에 우선하는 80여 개 나라는요.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어떤 방향으로든 차가 움직이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는 적신호 시 우회전을 허용할 뿐 또 이게 사고를 예방한다는 이런 안전 규정은 전무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네. 물론 보행자나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지능형 차 기술이 2016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도로에 설치된 단말기와 차량이 통신을 해서 적색 신호등이 언제 녹색으로 바뀔지를 인지하는 트래픽 라이트 인포메이션은요. 최초의 V2I 기술이자 자율주행차의 첫걸음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이 질주하는 자율주행차에서 잠자는 운전자가 눈총을 바로 사고 있죠. 네.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인데 네.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차도 문제가 있었죠. 네, 당시 그랬습니다. 네. 2017년 6월 신호 이식률 90% 상태로 그 시험 운행됐던 국산 스노버가 도로를 달리면서 정지선도 위반을 했고 또 횡단보도에서는 멈추지 않거나 감속을 못한 문제로 질책을 받았던 적이 네. 있었죠. 이어서 8월에 현대자동차가 2020년 생산을 목표로 차와 도로가 서로 교신하는 V2X 자율차가 발표가 됐는데요. V2X 시스템은 최근 자율주행차의 필수 요소가 된 보행자와 도로의 상호 정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차량과 사물 간의 실시간 통신으로 사고를 방지하는 이 신기술은요. 비슷한 시기 외국에서도 속도 표지판과 또 공사 현장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임시 번호판까지 분석을 해서 네. 감속도 하고 또 뒷차에게 노면 상태까지 알려주는 기술로 발전이 됐습니다. 와, 근데 이 정도라면은 자율주행, 운전자 판단 착오라든지요, 네. 시야 사각지대, 음주보다 무서운 졸음 운전 예방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알아서 감속을 하고 정지하는 차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네. 지난 9월에는 국내 최대의 부품 전문 개발사가 운전자의 눈동자를 항시 감지하는 졸음 경고 안전 기술이 발표를 했는데요. 졸음 상태에서는 성인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실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0.17%와 같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큰 만큼 눈을 감는 즉시 경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동공을 추적해서 안면 인식을 분석하고 또 운전 부주의 상황을 판단되는 졸음이나 심정지 같은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요. 스스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차가 정차하는 이 기술은요. 오는 2021년 이후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행들에게 위험했던 무소음차 있죠. 친환경 전기차. 네네. 여기에도 이제 소음을 부과시키는 유럽연합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전기차의 어쿠스틱 차량 경고 시스템이 적용된 건데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보행 사고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